강민수는 4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며 차근차근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13살 큰아들 준호가 축구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같이 축구해요. 그래, 잠깐만. 신문만 다 보면. 민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꼭 닮았습니다. 눈매부터 웃는 모습까지 빼닮아서 누가 봐도 부자지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지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7살의 지은은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큰 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해줄 거예요? 민수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김치찌개요. 준호가 좋아하니까. 지은의 목소리는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둘째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살이지만 또래보다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민재가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의아해했지만 아이들은 각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이 가정에 만족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은은 현명한 아내였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평범하고 좋은 가정이야. 민수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수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은 이미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났네. 같이 먹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고마워. 민수는 지은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좀 쉴까 해요. 당신은? 아이들이랑 마트 갔다 올게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지은의 배려였습니다. 민수는 고마워했습니다. 지은과 아이들이 나간 후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베란다에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평온한 일요일이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침실에서 울렸습니다. 충전하러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자 혹시 급한 일일까 싶어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을 때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을 보고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우는 민수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민수와 현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만날 기회가 줄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현우가 지은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잘못 걸린 걸 수도 있어. 민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현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지은이 핸드폰인데. 현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응, 지은이가 핸드폰 놓고 나갔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였어. 현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지은이한테? 그게 너희 부부한테 안부 인사하려고. 현우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전화하지, 왜 지은이한테? 민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그냥. 미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현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우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지은이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지은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장 잘 봤어요.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응, 고생했어. 참, 현우가 전화했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요? 무슨 일로? 지은의 반응을 살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부 전화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장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15년간 아무 일 없이 살아온 평온한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잠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늘 보던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와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했던 일요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전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냥 연락 온 것뿐이에요. 지은은 현우의 전화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저녁 지은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무슨 일로?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요.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은 마케팅 회사에 다녔습니다. 가끔 야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지는 말고요. 10시쯤에는 들어올게요.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늦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좀 그렇네요. 지은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피곤함이 정말 일 때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에도 지은은 늦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지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는 우연히 발신자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우.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자 내용이 궁금했지만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시간 괜찮아?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했어라는 표현이 단순한 안부 이상으로 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자리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샤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하세요? 민수가 애써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지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우와 약속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지은은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인가요? 네,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나간 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집에서 잘 있어. 어디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편의점에 좀 갔다 올게. 민수는 집 근처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현우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무슨 말을 하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손이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현우가 지은의 손에 살짝 터치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래된 연인 같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부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게 야근이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민수는 대답했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정말 피곤하네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현우와 만났으면서도 말입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요. 지은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잠자리에서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함께 산 아내였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지은과 현우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때 문득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7살 둘째 아들. 민수와 닮지 않은 외모. 내성적인 성격. 혹시 민재가. 민수는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진짜 아버지가 자신이 아닐 가능성 말입니다. 8년 전 민재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지은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민재 임신 시기쯤 지은이 친구들과 자주 만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현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민수와 다른 편이었습니다. 그냥 지은이를 닮은 거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를 바라보는 민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빠, 왜 그렇게 봐요?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민재가 많이 컸다고 생각해서. 민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평온함조차 연기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신뢰하는 아내, 절친한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민재까지. 민수는 어떻게든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지은과 현우를 본 이후 민수는 민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살 아들의 모든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민재의 눈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쌍꺼풀이 뚜렷했지만 민재는 혹꺼풀이었습니다. 체형도 달랐습니다. 민수는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만 민재는 가늘고 긴 체형이었습니다. 그냥 지은이를 닮은 거겠지. 민수는 계속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정말 아빠랑 다르게 생겼네. 누구를 닮은 거야?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지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아빠를 조금은 닮아야 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척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민수 판박이인데 민재는 정말 다르네.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사람들의 말이 민수에게는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달라요. 별일 아니죠. 민수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이 좀 그랬네요. 뭐가요? 민재가 안 닮았다고 하시는 건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 민수는 몰래 검사기관을 알아봤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양치질을 할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도와줄게. 네. 민재의 칫솔에서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자신의 샘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검사기관에 샘플을 보내는 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지은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많이 심각해 보여요.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처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를 직접 받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우편으로? 직접 받아가겠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조퇴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민수님이시죠? 검사 결과입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친자관계 부정. 명확한 결과였습니다. 민재는 민수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는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와 수치들이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재를 처음 안았던 날, 첫걸음을 뗐던 날,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는?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눈매와 체형이 현우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 그때부터였나?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민재 임신 당시 지은의 행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지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빠 왔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민재도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에 복잡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지은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먹고 있어. 민수는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8년간 거짓말을 해온 아내였습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민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있어요? 왜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만나서 해요. 현우도 함께.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현우요? 왜 갑자기? 그냥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지은과 현우가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현우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앉아요.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은과 현우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민수가 말하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친자관계 부정. 민수는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언제부터 둘이 만났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였냐고요? 8년 전부터.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전. 민재 임신했을 때. 그때 한 번 만났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만났잖아요. 내가 다 봤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몰랐어. 민재가 내 아이인지.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지은이가 말 안 했어. 그럼 왜 계속 만났어요? 왜 내 아내와?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어. 그러면서 현우와는 계속 만나고. 그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내가 민재를 내 아들이라고 믿게 했어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현우의 아이야. 지은이 결국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어. 제발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키운 7년은 뭐였어요? 내 가정, 내 친구, 내 아내. 전부 배신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20년 친구가 내 아내와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는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 사랑했고 당신들을 믿었는데. 지은이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8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민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거짓말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괴로웠어. 정말 괴로웠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지은의 말에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잃을까봐? 이미 다 잃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재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제가 생각할 일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저도 알아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사이는 끝. 민수야, 제발. 지은이 매달렸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해?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는 뭐라고 할 거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민수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사랑했나요? 나를. 지은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 사랑이면 없는 게 나아요. 민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민수는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민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과 현우의 불륜, 그리고 민재의 출생 비밀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지은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현우 씨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를 배신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 사직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였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13살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혼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어떻게 돼요? 그건 복잡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재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울어요?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친권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준호는 민수가, 민재는 지은이 키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재는 친부가 따로 있으니까요. 판사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7년간 아버지였던 시간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집 정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저도 같이 갈래요. 민재의 말에 민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민재는 엄마랑 있어야 해. 왜요? 아빠랑 있고 싶어요. 민재가 민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7년간 아버지라고 불러준 아이였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멀리 가야 해. 언제 다시 와요? 그건 잘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 엄마, 저도 아빠랑 가고 싶어요. 안 돼. 엄마랑 있어야 해. 지은이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응, 좀 그래. 저는 끝까지 아빠랑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아빠는 제 진짜 아빠니까요. 준호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끝까지 널 지킬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1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좋아요, 아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준호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빠, 요리 못하시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연습하면 늘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가짜 피는 떠나도 진짜 가족은 남는다. 아빠는 끝까지 널 지킬 거다. 준호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아빠를 지킬게요. 민수는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지만 진짜 가족은 여기 있다고. 준호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와 준호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죠? 그래, 우리는 행복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민재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준호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듯 민수와 준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